유튜브에서 소개팅 대화법, 소개팅에서 말 잘하는 방법, 소개팅 인기 있는 유형 등등 이런 영상을 찾고 계셨던 분들,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색한 침묵을 유발하시는 분들, 자, 오늘 이런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따 30대 소개팅 가이드에서 소개팅하면 안 되는 유형 세 번째, 폐쇄적 은둔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말주변이 없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인관계가 폭넓거나 유연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평소에 어떤 연습을 꼭 해야 되는지, 호감 가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진짜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인관계를 개발하지 않고 살아온 것도 소개팅과 연애를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소개팅을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30대 남성에게서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이 말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개 평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셨을 확률이 높아요. 혹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나 적극적이고 쟁취적인 성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향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분들께 소개팅이란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만추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자만추는 어디 쉽나요? 자만추도 결국에는 호감 가는 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폭넓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몇몇 사람과의 관계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경우 자기 객관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세를 만들어가면 연애와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대인관계랑 대화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면 그 어떤 노하우, 꿀팁, 핵심 전략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이 자기 객관화가 먼저 되어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먼저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자발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언변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나 대화법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서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고 노력하기가 싫어서 무슨 엑기스, 핵심 전략 이런 거 알아봐도 절대 한 번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어떻게 해라, 말을 이런 순서대로 해라, 소개팅에서 되게 좋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아무리 찾아보고 엄청 보고 암기까지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하고 싶은 바람은 너무너무 큰 반면에 내가 말을 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아지는지, 실력이 도대체 얼만큼 부족한 건지 이걸 먼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클리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인관계의 폭이 좁고 만나던 사람만 계속 만나면서 살아온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물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객관화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객관화 없이는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자기 객관화는 무조건 아픔을 동반합니다. 나의 모자란 부분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맛보기 싫어서 회피할수록 건강한 연애는 당신의 인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은둔형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자님 공주님이 찾아와 줄 것이란 헛된 바램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이 바뀌길 바란다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 반면에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 역전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이 자기 객관화가 아프다고 피해버리면 남이 내 인생을 바꿔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상태 자체가 지금 결핍이 있는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온다고 한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자체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결핍이 있는 이상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경제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모든 게 다 괜찮은 사람 바라잖아요.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해 줄까요? 은둔형의 사람들은 웃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무표정이거나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 적당히 리액션하며 때때로 치아가 보이게 활짝 웃는 것은 호감형 대화의 기본 공식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10분씩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입에 경련이 나고 얼굴 전체가 아픈 데다가 썩소리 남발해서 더 못생겨 보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세요. 웃는 모습이 자신 없는 사람은 대화하면서 웃지 않게 돼요.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기억될 리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나왔네요. 말을 잘 못해도, 돈이 없어도, 외모가 수려하지 않아도 미소가 이쁘고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은 무조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웃는 모습이 호감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진짜 강력한 매력이에요. 제가 선천적 치아 장애가 있거든요. 턱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턱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데 제 장애가 뭐냐면 치아의 하얀색 부분, 가장 겉에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 상아질이거든요. 그 상아질이 발육이 덜 된 거예요.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아질 안쪽이 바깥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표면으로 드러난 상아질 안쪽의 색깔이 대부분 누리끼리해요. 그리고 더 깊게 파인 곳은 갈색을 띠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빨에 못 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시절에 이 장애가 얼마나 저한테는 스트레스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한동안은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까칠해지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제일 싫었던 게 증명사진 찍는 거였어요. 표정도 안 좋고 웃을 줄도 모르겠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으니까 사진 찍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치아 교정도 싹 다 하고 안 좋은 충치 치료도 싹 다 하고 그리고 앞에 지금 말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6개의 앞니는 다 라미네이트를 한 거거든요. 이 라미네이트도 제 인생에서 벌써 2번째예요. 제가 처음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가 그때가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년 전의 가격이 지금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시술을 한 겁니까? 투자를 엄청 한 거죠. 부모님께 감사한 이 마음을 그냥 감사함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빨을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저는 웃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웃는 모습이라도 좀 예뻐야겠다. 미소라도 좀 괜찮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을 여러 군데다가 다 놓고 하루에 수십 번씩 웃는 것을 연습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웃을 때 내가 근육을 얼마만큼 얼마나 잡아당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잘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말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도 이제는 썩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말을 잘하고 싶은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저도 해냈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란 나이는 이미 이 안면 근육이 굳어가고 있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연습은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썩소가 점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웃는 모양을 찾아가고 있다면 일상적이고 심심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냐고 대면으로 전화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해보세요. 매일 가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별것 아닌 심심한 이야기 속에서 대화를 끊지 않고 지속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경청의 리액션을 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러면 당신하고 자주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리액션을 적절하게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잘 공감해주는 사람을 굳이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핵심 노하우 꿀팁이 등장했습니다. 대화법이라는 게 수많은 영상, 수많은 책들을 봐도 쉽고 빠르게 늘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경청과 공감이에요. 보통 말을 잘해야 된다는 고민을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소개팅에서 대화를 남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방송인, 연예인, 배우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만큼 말로써 매력을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가기도 정말 너무 어렵죠.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감과 경청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감과 경청을 잘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남의 얘기 듣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말을 수려하게 막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보다 내 앞에서 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말을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대화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말에 재능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공감과 경청의 재능을 키우겠다고 시선을 빨리 돌리라는 겁니다. 이 공감과 경청의 능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는 끈기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이야기의 맥락을 빠르게 캐치하는 두뇌 회전도 필요하죠. 신기하게 말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이 공감과 경청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어땠나요? 속상하지는 않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이럴 때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 뭐 이렇게 리액션하고 뭐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 자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들어주기만 한다고 대화가 이어질까? 아니겠죠. 내가 지금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던지는 퀄리티 좋은 양질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감정을 겨냥한 적절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상대방은 알아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럼 원래 말에 자신이 없던 사람들은 더 좋잖아요. 상대방이 알아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때 만족감을 높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우선 잘 듣고 맥락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질문을 딱딱딱딱 꽂아주면 이게 바로 상대가 알아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개팅의 고급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도 적용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재능을 발휘하시면 승진으로, 월급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말수는 없는데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 이런 생각이 상대방은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사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떤 상황과 문제에 매번 솔루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들어주는 것과 마음과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은 추후 연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연애 중인 사람들의 대화는 굉장히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죠. 기본을 잘 해낼수록 연애를 잘할 수 있답니다. 한국 남성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바로 해결사병. 관심 있는 이성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그래도 돼요. 우리는 소개팅이잖아요. 오히려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말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나세요. 상대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하게 열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공감, 세 번째,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훈련을 많이 해두세요. 그리고 난 뒤에 소개팅을 나가야 자존감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